안녕하십니까. 이혼 분야 최강자 솔로몬입니다. 저희 솔로몬 블로그에 소개해 놓은 배우자의 사업 실패로 발생한 빚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가? 라는 주제의 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주제죠. 상담을 하다 보면 배우자가 저희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다가 아는 빚을 졌는데 그 빚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되나요? 혹은 배우자가 사업을 하다 진 빚은 저는 모르는 빚인데 제가 모르는 빚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느냐?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려면 채무가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와 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채무가 재산 분할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본 후에 오늘 살필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채무는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 채무로서 채무 명의자인 배우자가 개인적으로 변제할 채무일 뿐이지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고 했죠. 그러면 판례는 그 특별한 사정을 뭐라고 하고 있느냐? 공동재산의 형성 또는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이거나 가사를 위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라면 재산 분할 대상이 되고 분할 대상인 적극재산에서 채무가 공제되는 방법으로 청산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채무로 인하여 취득한 특정 적극재산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그 채무 부담 행위가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는 혼인 중에 공동재산의 유지 형성에 수반되는 것으로 보아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조금 복잡하죠. 요약해보자면 채무는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채무가 공동재산의 형성이나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이거나 가사를 위하여 부담한 채무,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채무인 때는 그 채무는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라고 판례가 하고 있죠. 그러면 오늘 살필 배우자의 사업 실패로 발생한 빚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가, 이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채무가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와 똑같이 그 실패한 사업이 공동재산의 형성이나 유지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이거나 또는 가사 유지를 위한 사업이거나 또는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재산 분할 대상이 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그 사업으로 인한 소득으로 생활을 해왔거나 그 소득이 부부 공동의 이익으로 쓰였거나 공동재산의 형성이나 유지에 쓰였다면 당연히 재산 분할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배우자의 사업 실패로 인한 빚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습니까?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재산 분할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다른 한쪽 배우자가 극구 반대했다면 결과가 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기여도 측면에서 조금의 조정이 있긴 하겠지만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상담할 때 필자가 이렇게 상담을 해드리면 통상 불공평하다고들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필자는 이렇게 되묻습니다. 선생님이 반대하는 사업을 배우자가 강행해서 큰 돈을 벌었다면 그 번 돈은 내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 사업으로 인해서 번 돈이기 때문에 재산 분할 받지 않으실 건가요?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수긍을 하시죠. 망하면 재산 분할 대상이 안 되고 흥하면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면 우연한 기회의 사건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결과가 되는 경우이고 그게 더 불공평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통상 혼인기간이 길고 그러면 5대5로 되죠. 그렇다면 채무도 그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채무가 재산 분할 대상이 될 때는 일반 적극재산이 재산 분할 되는 경우와 많이 다릅니다. 즉 배우자의 경제력, 재산 상황, 누가 양육자로 지정되는지, 노후 대비는 되어 있는지 여부, 사업을 영위한 것이 무리한 것이었는지, 상대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시행했는지 여부 등등 사유에 따라서 많은 차이를 보이죠. 따라서 배우자의 사업 실패로 인하여 발생한 빚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너무 실망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판사님은 기여도로 조율을 합니다. 일단은 사업 실패로 인해서 채무를 졌다는 이야기는 재산 공동 형성에 마이너스 기여를 했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판사님은 그 채무를 고지고대로 5대5라든지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고 기여도로 조율을 합니다. 따라서 그냥 OX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재산 분할 대상이 되냐 안 되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기여도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책임이 없어요. 이 사람이 무리해서 사업을 한 거예요. 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몰래 한 거예요. 이런 사유들이 기여도로 조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송이라는 것은 지구력, 수지력, 승부욕이 있어야 좋은 판결을 받아낼 수 있다는 말씀을 저희 솔로몬이 누누이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솔로몬 소개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증거가 중요하죠. 물론 증거가 없더라도 변론의 전치지라든지 삿바 싸움에 의해서 사실 인정을 받고 승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에너지가 필요하죠. 또 노력과 에너지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승패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에서는 증거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솔로몬은 증거 분석 및 수집팀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증거 분석 및 수집에 대한 그동안의 노하우를 집대성한 이혼 전문서, 증거 수집 및 증거 신청 절차라는 전문서를 집필하고 편찬하였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